다정한 의사 최봉춘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이죠. 통증왕 최봉춘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여름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장마철이다 보니까 올해는 또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마가 시작되면 관절염 환자들, 특히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걱정인 게 이번 여름철 또 장마철에 뭐 무릎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또 이걸 치료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 관절염 환자 중에서는 비가 오거나 약간 좀 날씨가 좀 꿉꿉하다 싶으면은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왠지 비가 올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 네,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제 내 몸이 기상대야 이런 사람들 주위에 보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내 몸이 기상대야. 어. 야, 내일 비 올 것 같아.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다음날 비 오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네? 근데 왜 뭐 그 사람 몸에 갑자기 기상대가 됐을까요? 뭔가 이 무릎 뭔가 느낌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날씨가 변화가 되면 몸의 변화가 먼저 오죠. 사실은 날씨라든지 기압이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체감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해도 그거 굉장히 네.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관절이라든지 어디 몸에 염증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외부의 압력, 기후에 의해서 압력 변화를 남들보다 더 빨리 알고 또 그걸 느낀 경향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저기압이 올까요? 고기압이 오나요? 비가 오게 되면 저기압 아니 고기압. 헷갈리죠. 비가 오는 경우는 저기압으로 인해서 네. 이제 비가 오면서 바람도 불고 네. 압력도 그쵸.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압이 먼저 싹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이런 우리 공기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네. 우리 몸은 평소보다 공기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몸에서는 오히려 이게 팽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딴 데는 괜찮은 염증이 있는 부위라든지 관절염이 있는 부위는 굉장히 그 부위가 좀 팽창을 하게 돼서 네. 조직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신경과 인대 이런 것들의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뭔가 아팠던 부위가 굉장히 쑤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나이가 꼭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아픈 부위가 많고 관절이 있으니까 아프다 그러지만 네. 또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운동 많이 해서 많이 다치고 그런 사람들 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력의 변화가 의해서 이렇게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온도 변화가 오게 되죠. 온도가 변화가 되면 이 통증 있는 염증 있는 부위에 더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압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네. 우울해지죠. 우울해지게 되면 이제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잘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 그냥 우울증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아팠던 부분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심리적으로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가 오니까 아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압이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이 예민한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조금 알겠는데 그럼 이런 장마철은 좀 관절염 환자에게는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좀 가장 먼저 이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보통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압력이 떨어져 어떤 변화가 갑자기 왔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좀 몸 관리를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 아프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잘 준비를 해야죠. 요새 여름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 같은 걸 너무 많이 틀어갖고 실내가 너무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네. 그래갖고 평소에
우리 실내 온도 한 26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낮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냉방으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이제 장마가 돼서 기압이 떨어지게 하면 더욱더 통증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실내 온도 같은 거 적절하게 특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이제 막 덥다고 막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실내가 너무 차요. 그러니 실내하고 실외 차이가 5도 이상 나면 더 아주 굉장히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갑자기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온도로 인해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네. 인대가 수축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내 온도를 잘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장마철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좀 아무래도 그냥 좀 그죠? 열심히 쉬는 게 쉬고, 네. 답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뭐, 있죠. 비가 오면 우울하니까 또 사람이 잘 안 움직이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비가 오더라도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네. 이 근육을 늘려주면은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느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그래서 기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네. 이런 스트레칭을 더 해주는 것이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고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면 비 오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우울하게 앉아 계시는데 네, 관절염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운동을 그럼 뭘 해야 좋을까? 그렇죠. 근데 또 잘못하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못 나가시면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무릎을 펴주고 수영할 때 다리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차기 하잖아요. 네. 그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 무릎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운동도 굉장히 좋아져서 네. 통증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너무 덥다고 또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물론 네. 그러는 것보다는 적정 온도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에도 또 좋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막상 통증이 시작되고 진행되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이걸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내가 또 집에서 어떻게 자가적으로 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좀 통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당장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파스나 붙이고 이제 뭐 이런 걸 하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프다 보니까 파스를 붙여서 아까도 어떤 분은 진료를 보는데 네. 온몸에 다 붙일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가 아이고, 아프니까 네. 파스도 엄청 많이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스 같은 거 붙이면 물론 이제 약간의 효과도 있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통증이 반복되고 특히 장마철 돼서 통증이 악화되고 갑자기 안 아팠었는데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보면 그냥 집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중적 요법을 하시는 것보다 네. 빨리 병원을 찾아서 예전에 치료받았던 걸 빨리 초기 치료받으시면 오히려 더 통증을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마가 시작돼서 통증이 없던 게 막 찾아왔다. 네.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서 그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제일 권해드리고요. 네. 뭐 그 이외에 뭐 본인이 자가적으로 집에서 좀 운동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오히려 통증을 익혔다가 네. 통증을 더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지 않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집에 보면은 그 파스가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 마냥 나라별로 그쵸. 다 구비를 해두셨던데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자꾸 참고 또 병원 가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뭐 이렇게 많이 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진짜 조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가 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장마철에 관절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많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허리가 뭐 조금 움직였더니 삐끗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되게 허리 부위에 있는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삐끗하면서 네.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무릎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압이 떨어지면서 관절염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치료하려면
그쪽 부위에 신경이나 그런 걸 이완해주는 주사 치료 같은 걸 좀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의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저희가 가르쳐 듭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 그 다음에 근육 이완 치료를 좀 받으신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해지거나 통증이 더 많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봐서는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에 윤활유 역할하는 주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 윤활유 역할하는 주사를 넣어서 염증을 더 가라앉히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근육이 이제 삐끗해서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여러 가지 프롤로 주사라든지 뭐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서 근육 강화하는 치료를 한다면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다치고 아픈 경우를 갖다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스트레칭을 말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저번에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전문 치료사분들이 해주시는 도수 치료는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손맛과 이거를 전문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도 진짜 물론 여러 병원이 있고 다른 분들이 많겠지만 꼭 전문 치료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척추의 교정 그리고 관절 부위에 틀어져 있는 걸 갖다 잘 올바르게 해주는 도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쵸. 받아보시는 게 좋듯이 네. 이런 도수 치료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수를 좀 받아서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그다음에 더 나아서 근육의 틀어짐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내 주변에 아이고 무릎이 내일 비 오려고 하나보다 이러면은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병원을 가보는 건 어떻냐며 이렇게 제안을 하시길 바라고 저희 유튜브에 더 재밌고 다양한 정보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저희 통증왕 최봉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